안녕하세요. 유단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죠. 아유, 자꾸만 게을러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의 호칭의 변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내드릴게요. 제가 난화본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차를 한 잔 올리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하시라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이거 하나 극복 못하지 않겠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아까 차 호칭의 변천에 대해서 한다 했었잖아요. 이 글을 쓰신 분은 중국 농업과학원 다염연구소의 연구원인 위량즈의 연구원이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 우량자. 너무 좋은 말씀을 써주셨는데요. 차의 역사는 차의 생산과 음료, 문화와 과학이 함께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차의 역사는 차의 생산과 음료, 문화와 과학이 함께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인데요. 차의 문화는 음료가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차라고 부르는 것은 문자의 변화입니다. 또한 차의 발전 과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적어도 한때 이전에는 쓴바귀도였죠. 쓴바귀도였습니다. 고체, 슬고자, 이것은 식물과 함께 이 글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쓴바귀도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언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판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료에 의거해 보면은 차자의 음이 한대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한대의 도자는 차의 음입니다. 예를 들어 도릉현의 도는 차의 의와 같은 발음입니다. 어떤 낙관, 다구우에는 도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림에는 도자에서 한 획을 뺀 차가 있었습니다. 당대에 이르러 유구의 다경의 영향을 받아 차자의 형태가 간단해지면서 자리를 굳건히 잡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의 이름은 차는 지역의 생존의 상태에 따라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나무의 크고 작고 잎의 형태의 변화, 성장 시기가 빠르고 느린지에 따라서 자세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자는 교목형 차나무이고 설자는 고대 파촉 지역의 방언으로 명자와 천자는 차잎의 성장 시기의 형태를 나타내는 방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름은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식인 거죠. 그래서 차의 문화성의 지식은 점점 뚜렷해지는 거죠. 위진 시기에 차문화의 칭호, 그러니까 호칭이 나타나는 거죠. 위진 시기에 차에 대한 호칭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낙노, 수액, 청풍사, 냉명초, 불야후 등으로 정해진 거죠. 이에 호칭의 배후에는 역대 차가 사회에 있어 4대 부들의
차 문화의 풍부한 인문과학을 표현한 거죠. 차의 무역과 문화의 전파가 중국 차의 문화와 호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는 전 세계에 차에 대한 호칭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발음을 보면 충분히 차의 발언은 중국이다 할 수 있으며 세계상에 많은 영향과 중요한 문화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차 한 잔의 과학에서.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을 이제 말씀해 드리고 또한 여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차자는 언제부터 문헌에 나왔을까요? 네,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네, 차에 대한 의미, 차를 뜻하는 표현으로서는 문서에, 그러니까 기록에는 기원전 1115년에 이제 여기 보면은요, 주나라 이제 성왕시기에 매, 고차, 야 라는 것이 있죠. 이 매, 그 다음에 고차, 이것이 이제 지금 차를 뜻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차에 대한 의의의 그 문헌에서는 기원전 1115년도에 나오고 차자의 발음은 한대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한대는 네, 기원전 202년에서 기원 후 220년을 한대라고 하죠. 한대는 서환과 동환이 나눠지는데요. 이 기원전 202년에서 220년 사이에 그러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 역사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예, 이 연도에는 우리는 삼만시대였었어요. 저희 조상은 삼만시대에 진한, 변한, 마한이었죠. 그 다음에 옥조, 부여가 이 시대에 있었고요. 그러면은 기원전 108년 전에는 위만이 준왕을 물리치고 정권을 탈취했을 때고 신라의 기원전 69세기에는 신라의 시조 헛거세가 탄생을 했었고 예, 그 다음에 기원전 58년에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이 탄생을 했었고 네, 기원전 18년에는 백조 시조 원조왕이 위례성을 건국했었고 기원 후 42년도에 가야의 수로왕이 금관 가야를 건국했었던 거죠. 대단하죠. 그리고 48년도에 허황우가 아유타국에서 금관가야의 김수로왕의 왕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2년도에는 고구려와 한나라 사이에 자원대첩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있을 수 없는 일, 네, 199년도에 수로왕이 사망을 해요. 근데 수로왕이 42년도에 가야를 건국을 했는데 어떻게 199년도에 수로왕이 사망했다 하면 도대체 200년 가까이 사셨나?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역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그러면은 발음은 한대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차다자에 이제 그 원래 순박이 도자를 썼는데 한획이 없어지면서 간단하게 된 것은 예, 유구의 다경의 영향을 받았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다경은 언제 나왔었느냐? 네, 780년도에 나와요. 당나라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때에 신라의 선덕왕이 즉위를 했었을 때 차다자가 이제 완전히 중국에서는 정립이 될 때였었어요. 지금의 차다자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매라고 하고 설이라고 하고 명이라고 하고 천, 이 말은 차나무의 형태, 그 다음에 지역 이름의 방언, 그 다음에 차에 따라서 그 잎이 서로 다른 거에 따라서 형태가 서로 다른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매자, 설자, 명자, 천자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도, 명체, 고체라고 불리는 것은 차나무의 형태나 사용 목적, 발음 등에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설자, 이거는 이제 파촉의 이제 방언으로서 이제 차를 뜻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파촉은 이제 기원전 11세기, 예, 이제 서주 초기에 진중기에 이제 멸망하는 데인데요. 지금의 파촉은 파는 사천의 동쪽, 그 다음에 촉은 사천의 그 서쪽인데요. 네, 이제 여기 나오네요. 네, 파, 이제 초. 예,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고요. 예, 여기에서 발음상으로서 이제 차가 이제 나왔다는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정리할 것은 여기에 중국이 차나무의 발원지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발원지란 이 말이 차의 호칭에 의해서 발원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럼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식물학 분류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753년도에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가 데아 시네신스 L이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데아라는 것은 라틴어로 이제 차라는 뜻이고, 시네신스라는 것은 중국을 뜻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L은 린네가 했었다는 거고요. 발견했었다는 거고, 이 식물학적 이름을 짓는데도 네, 여기 이제 네, 보면은 홍차종이 있고 녹차종이 있었는데, 이 식물학자가 녹차 만드는 차나무가 따로 있고 홍차 만드는 차나무가 따로 있다는 걸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었다고, 예, 1807년에 이제 대하 시네신스 L 이제 린네죠. 그 다음에 심즈가 이제 자기가 이게 홍차종, 녹차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나무에 의해서 중국에서 온 차나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1822년도에 보면은 여기에 카멜리아라는 게 나와요. 카멜리아는 것은 동백나무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 동백나무 속과 같다 해서 그 속에 속한다 해서 카멜리아 시네 데아 그 다음에 린네가 가장 먼저 1753년에 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1844년에 마스터즈가 데아 아셈우 이렇게 하는 거죠. 마스터즈 아셈, 인도의 아셈 지역이죠. 예, 이 차는 이제 아셈 지역의 차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854년도에 그리휘드가 아니다, 예, 나왔었죠. 그 다음에 1881년도에 독일 군체가 카멜리아 시네신스 린네, 그 다음에 오 군체, 이제 자기 이름을 넣은 거죠. 지금 학술상에서도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1950년도에 중국의 전승주라는 분이 카멜리아 시네신스 린네 오 쿤체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식물학자죠. 1958년도에 실리가 카멜리아 시네신스 린네 오 쿤체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논문에는 이렇게 KT 제2로 이제 UN이 빠진 상태에서 하는 데가 있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쿤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장 최후적으로 누가 정립을 했었냐면은 1981년도에 중국 중산대학 교수 장병달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카멜리아 시네신스 바 시네신스 이렇게 정리가 하셨죠. 뭐냐, 카멜리아 속 동백나무 속에 중국에서 온 변종이다. 예, 시네신스 중국의 변종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소유업종에서는 카멜리아 시네신스 바 시네신스, 어쨌거나 여기에 시네신스가 들어간다는 것은 다 중국을 뜻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호칭으로서도 이미 중국이 원산지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괭달이라는 분인데요. 예, 차의 식물학적 분류는 이렇게 예, 이제 그 형식이 있답니다. 그래도 제가 많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려 볼까요? 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네, 차의 발음이라는 것은 한대 때에 시작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차라고 어떤 표현을 냈던 것은 기원전 1115년도에 예, 매자하고 이제 고자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차다자가 간단하게 한 획이 없어지면서 했던 것은 유구다경 870년도에 정립이 됐었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매자나 설자나 고자나 이런 것은 차나무의 형태나 아니면 차의 잎의 이제 크기나 여리고 거칠고 늙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글씨를 달리 했었다. 예, 명자도 썼고 천자도 썼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차의 이름을 보니까 차의 발원지가 중국이더라. 그걸 뭘로 보느냐? 식물학적 분류로 봤었을 때 시네신스라는 그 라틴어로 쓰는데 그것이 중국을 뜻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차가 발원지가 중국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차자, 이 한자의 역사를 찾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있네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그러면은 차를 마시지 않고 이제 김수로 왕비 허황후가 들어오면서 차시를 갖고 왔다는 게 기원전에는 없고 48년도에 이제 그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차나무를 심었다라는 그 설이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차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셨죠? 또한 예전에 또 알고 있었던 내용인지도 모르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요. 제가 녹화를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예, 한번 봐보실까 어떤 일이 있냐. 네, 이렇게 이 밤중에도 조계사 예, 신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네. 여하튼 여러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네, 감사합니다.